이번에는 그 배출가스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 물질, 우리가 VOC라 그러죠. 휘발성 유기화물을 시로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내에서도 뭐 배출이 되지만 사실 굴뚝에서도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나 배출원에서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미량 휘발성 유기화 물질의 채취 및 누출 확인, 또는 뭐 굴뚝 환경이나 기기의 분석 조건에서 매우 낮은 증기압을 갖는 휘발성 유기화 물질 측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데히드와 같은 화학 물질에도 적용되지 않고, 그 산업단지에서 크게 큰 굴뚝이나 또 덕트에서 배출되는 비교적 고농도의 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측정할 때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흡착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들러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흡착관법이 좀 더 정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흡착관법을 쓰는 그런 장치 이름을 우리가 보스트라고 얘기해요. 휘발성 유기화물 시로 채취 장치라고 해서 VOST, 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볼라탈 오르가닉 샘플링 트레인, 그래가지고 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구성 성분을 보면 시로 채취관, 밸브, 응축기 2세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흡착관 2세트, 그 다음에 응축수 트랩 2세트, 그 다음에 건조제, 유량계, 진공 펌프 및 진공 게이지, 그 다음에 건식가스미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흡착관에 의해서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흡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장치의 모든 연결 부위는 진공용 윤활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불수 수지 재질의 관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료 흡입 속도는 분당 100ml에서 분당 250ml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최종 시료 채취량은 1리터에서 5리터 정도 채취를 해야 우리가 흡착관에 충분히 흡착이 돼야 우리가 그 농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량도 한 1에서 5리터 정도 충분히 뽑아줘야 됩니다. 흡입 속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들러백 방법이 있습니다. 테들러백 방법은 시료 채취관, 응축기, 응축수 트랩, 진국 흡입 상자, 진공 펌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각 장치의 모든 연결 부위는 불수 수지 재질의 관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최종 땡기는 최종 유량은 1리터에서 10리터. 아까 흡착함보다는 좀 더 많이 땡겨야 됩니다. 최대 10리터까지 땡겨야 된다는 얘기고, 이때 이제 속도는 1리터 퍼민에서 2리터 퍼민 분당. 그러니까 좀 더 흡착함보다는 좀 더 강하게 땡겨도 된다는 얘기죠. 그 대신 양은 더 많이 땡겨야 된다라고 차별점을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들러백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야 되고, 시로 채취한 후에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테들러백 표면에 그런 VOC 같은 것들이 흡착 또는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결과를 도출시킬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바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VOC까지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배출가스 중에 있는 그 수분량, 배출가스 중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중에 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별도의 흡습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핀저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수분 응축기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도저도 안 되면 뭐 계산에 의한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수분량을 구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제 만약에 습식가스미터를 사용할 경우 이 수분량은 이제 XW라고 표기를 하는데, 22.4, 18, 그 다음에 MA. 그래서 우리가 그 수분량, 우리가 땡긴 수분량을 MA로 표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건식가스미터에서 읽은 그런
가스 유량 곱하기 역시 온도 보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압력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압 가스미터에서 읽은 그런 압력 더해주고 그 다음에 76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식가스미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습식가스미터 여기에다 PV를 해야죠. 예. 포화 추진기압. 이때 건식가스미터의 온도에 따른 그때의 포화 추진기압을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습식가스미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건식가스미터로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건식가스미터를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건식가스미터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배웠듯이 이 포화 추진기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화 추진기압을 제거시키면 바로 우리가 수분량 또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구하는 것도 필요한데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0도씨 760으로 환산한 그런 습한 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밀도에다가 역시 이제 온도 보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 보정을 하고 압력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PS 760. 여기에서의 PS는 정압입니다. 그때 정압이라는 거죠. 배출가스의 정압. 이렇게 해서 밀도 또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조가스량은 Q에는 여기 배출가스 유소,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하기 역시 온도 보정. 건식가스니까 수분량을 이제 빼줘야 되겠죠. 수분량 빼주고 여기 3600은 이제 시간에 대한 걸 고려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단면적, 그 다음에 온도 보정, 압력 보정, 그 다음에 수분량 빼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조가스량을 이제 구하게 되면 굴뚝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측정 값들은 다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의 것들은 이제 알아봤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굴뚝이 아닌 환경 대기, 이 대기에서의 어떤 시료 채취 방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에서 하는 시료 채취 방법은 환경 기준 설정 항목, 그 다음에 기타 대기 중에 오염물질 분석을 위해서 입자상 물질, 또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료 채취 지점수가 있는데, 시료 채취 지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다음에 채취 장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료 채취 지점수, 몇 군데에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느냐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측정 점수는 그 지역 거주지 면적이 있을 거죠. 25 평방킬로미터 곱하기 그 지역 인구 밀도 곱하기 나누기 전국 평균 인구 밀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 점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의 인구 분포 및 인구 밀도를 고려해 가지고 약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5,000명 이상일 때에는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이하일 때는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 점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방 킬로미터당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상일 때는 이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을 하는 거고, 그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식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 점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의한 방법은 교재에 나타나는데, 이쪽이 이제 측정 점수가 가로축이고, 이게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이제 뭐 2만 명부터 해서 5만 명 쭉쭉쭉 올라가게 돼서 이 선들이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는 간헐 측정소를 의미하는 거고,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상시니까 뭐 연속이죠. 연속 측정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50만일 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때 뭐 몇 개다, 이때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선들이 있는데, 하나는 A는 최대, B는 표준, C는 최소예요. 역시 간헐 측정소도 이렇게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측정소도 A, B, C가 있어요. 여기가 최대, 표준, 최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측정 점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그림을 이용하고, 그 이하할 때는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구에 의한 방법이었다면, 그다음에 이제 대상 지역의 오염 정도를 가지고 공식으로서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그 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지점수는 어떤 최대 농도랑 환경 기준, 그다음에 최저 농도,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교재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시로 채취 장소의 결정. 자, 우리 그럼 장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중심점에 의한 동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TM 좌표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에 의한 동심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도 위에 그 지점을 중심적으로 0.3km에서 2km 간격으로 동심원을 계속 그린 후에 그 중심점에서 각 방향 8방향 이상으로 직선을 그어가지고 각각 동심원과 만나는 점을 측정점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교재에 나타나 있듯이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 나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점수들이 어차피 다 대칭이니까 이런 것들이 측정 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심원상의 측정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 이제 TM 좌표에 의한 방법은 전국 지도의 TM 좌표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5,000배 이상의 지도 위에 2km에서 3km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마다 측정점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 TM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시로 채취 위치, 이 측정 점수는 그런 식으로 정했다 하면, 시로 채취 위치의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 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하가 되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각도는 30도 이하인 곳을 우리가 시로 채취 위치로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건물 등이 밀접되거나 접근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 바깥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채취점을 선정해야 되고, 시로 채취의 높이는 그 부근의 평균 오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약 1.5에서 30m 범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배출가스 중에 휘발성 유기압물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 기준은 그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휘발성 유기압물의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내 공기나 이런 배출원에서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미량 휘발성 유기압물의 채취 및 누출 확인, 또는 이제 매우 낮은 증기압을 갖는 휘발성 유기압물의 측정 및 알데하이드 화합물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시료 채취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흡착관법을 이용하게 되면 휘발성 유기압물 시료 채취 장치, 일명 보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보스트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채취관, 밸브, 응축기 및 응축수 트랩, 흡착관, 유량 측정부와 이제 연결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량 측정부에는 또 이렇게 압력 게이지, 흡입 펌프, 건식가스미터 및 이와 관련된 밸브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모든 밸브는 이 플로우르 수지, 유리, 석영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되며, 그 밀봉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의 누출이 없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료 흡입 속도는 한 100에서 200ml per min, 시료는 100에서 약 200ml per min 정도로 속도로 해야 되고, 시료 채취량은 1리터에서 5리터가 적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시료 채취 주머니법, 시료 채취 주머니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은 옛날에는 이제 캐니스터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름을 이제 시료 채취 주머니법으로 바꿨고요. 여기에 구성 요소를 보면 시료 채취관, 응축기, 응축수 트랩, 그 다음에 진공 흡입 상자, 그 다음에 진공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밸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플로우르 수지, 유리, 석영의 재질을 쓰고 밀봉 윤활유는 사용하지 않고 가스 누출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료 채취의 주머니의 규격은 약 한 1리터에서 10리터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때 흡입 속도는 1리터 per min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시료 채취 주머니가 중요한데, 이 플로우르 수지나 폴리에스터 수지 등의 불활성 재질로 해야 되고, 이런 시료 채취 시나 보관 시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시료 채취 성분이 시료 채취 주머니 안에서 흡착, 그 다음에 투과 또는 서로 간의 반응에 의해서 손실되는 또는 이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직사광선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어떤 배출가스량을 총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수분량 측정하는 방법은 이 별도의 흡습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흡습관법이나 인핀저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는 이제 계산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계산에 의한 방법을 좀 알아보면, 처음에 이제 습식, 우리가 가스미터를 이용하는데 습식 가스미터를 이용할 경우, 그다음에 이제 건식 가스미터를 이용할 경우가 약간의 시계에서 차이를 보기 있는데, 이 수분량은 자 22.4를 18로 나누고, 이때 MA 이 수분량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피 곱하기 이제 온도 보정을 한 겁니다. 273 더하기 그때 가스미터의 그때 온도를 해서 보정해주고, 또 압력 보정을 해야 되겠죠. 대기압 플러스 가스미터에서 측정한 압력,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압, 그래서 이게 760. 자,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니까 위가 273이면 밑에가 760이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2.4 18 곱하기 MA,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수분량을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습식가스미터면, 이 건식가스미터, 만약에 건식가스미터로 측정을 했다면
온실가스미터 측정했다면 요 PV 포화 추진기압이 삭제되고 이 VM을 흡입한 기체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가스메타에서 있는 그 값으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건식가스미터도 이용해서 이 수분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제 다른 기호들은 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량은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야 될 게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두 번째 측정한 게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보면 이제 온도 보정만 해주면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밀도는 그러니까 0도씨 일기압, 즉 표준 상태에서로 환산된 습한 배출가스의 밀도를 이제 노제로라고 하면, 노제로에다가 이제 온도 보정 273 더하기 그때 가스미터의 온도, 가스미터의 온도, 그 다음에 곱하기 그때 이제 압력 보정 760. 얘기했듯이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와 압력을 보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분량 알고 밀도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건조 배출가스 유량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건조가스의 유량 이제 Q는 VT가 이제 여기 배출가스 평균 유소, 그 다음에 단면적 곱하기 또 이제 요거로만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 보정이 필요한 거죠. 온도 보정 여기 곱하기 PA 더하기 PS 760, 그다음에 곱하기 이제 수분량을, 이게 건조 배출가스량이니까 이제 수분량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수분량 빼주고 곱하기 이제 3600. 이거는 뭐 시간을 세크로 바꿀 때 필요한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단위 이런 것들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이제 방금은 이제 배출가스 중에 어떤 수분량, 밀도, 유량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이제 환경 대기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 방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는 환경기준 설정, 항목 및 기타 대기 중의 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입자상, 가스상 물질의 채취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시료 채취 지점수의 결정인데요.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하는 지점수 몇 개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5,000명, 평방 킬로미터당 5,000명 이하냐 또는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5,000명 이상일 경우는 이 그림 인구 비례에 의한 측정 점수에 대한 어떤 그림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간헐 측정소가 있고 연속 측정소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 측정소에는 뭐 PM10이나 PM2.5, 중금속, VOC, 암모니아 등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 측정소는 대부분 이제 환경 기준 항목이 되겠죠. PM10, PM2.5, 삭스, 낙스, 그다음에 CO, 오존 등과 같은 대부분 환경 기준 항목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보면 최대값, 그다음에 표준값, 그다음에 최소값,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인구 밀도가 5,000명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거주지 면적을 25 평방 킬로미터로 나눠주고 곱하기 그 지역
인구 밀도를 전국 평균 인구 밀도로 나눠져서 우리가 측정 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 인구 밀도가 5,000명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하일 경우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고 이상일 때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 점수는 구하면 되고 또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른 방법이고요. 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로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대상 지역에서의 오염 정도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오염 정도에 따라 자 우리가 채취 지점수는 ns 그다음에 더하기 ny 더하기 nz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x는 환경 기준보다 농도가 높은 지역을 얘기하고 y는 환경 기준보다 농도가 낮으나 자연 농도보다 높은 지역, 그다음에 z는 자연 상태에서의 농도와 같은 지역 이렇게 해서 이 측정 점수를 각 측정 점수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측정 점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정 점수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이제 시로 채취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로 채취 장소의 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중심점에 의한 동심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교재 그림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즉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지점을 선정하고 지도 위에 그 지점을 중심점으로 0.3에서 2km의 간격으로 동심원을 그린 다음에 중심점에서 각 방향 즉 8개 방향 이상으로 직선을 그어서 각각 동심원과 만나는 점을 측정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딱 찍고 동심원을 그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R1 되겠고 여기가 R2 뭐 R3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해서 돌리면 확정 점수가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중심점에 의한 동심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TM 좌표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도의 TM 좌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그러니까 25,000분의 1 이상의 지도 위에 2에서 3km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의 구역을 만들고 그 구역마다 측정점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게 시로 채취 위치 선정. 자, 시로 채취 위치 선정인데요. 자,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채취 위치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높이의 2배 이상 또는 채취점과 장애물 상단을 연결하는 그 직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30도 이하가 되는 곳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역 1은 설치 가능하고 영역 2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위에 건물 등이 밀집되거나 접근되어 있을 경우에는 건물 바깥벽으로부터 적어도 1.5m 이상 건물 바깥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채취점을 선정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로 채취의 높이는 그 부근의 평균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1.5에서 30m 범위로 하면 되겠습니다.